네,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6,000포인트 돌파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시장의 시선은 다시 반도체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체력이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오늘은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이 오늘 좀 뭐 가뜩이나 식견도 좋고 인투이션도 있고 유명하지만 3프로에서 오늘 우리 장이요. 네네. 글쎄 다들 조바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전자닉스가 어쨌든 약보합 네네. 이게 뭐 밀리는 겁니까 아니면 익절입니까 아니면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전쟁이 다시 뭐 이렇게 이슈가 안 되면 매크로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무것도 아니고 보는 게 간밤에 미국에서도 웃긴 건 아니고 TSMC하고 ASML이 빠졌잖아요. 네. 둘 다 실적 좋았고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는데 왜 빠졌을까요? 많이 올라서 예, 그런 겁니다. 일단은 한 번은 차익을 한다. 뭐 잘 할 수도 있고 음.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애널리스트 어닝이 맞다면은 지금 이제 막 6배를 넘어갔거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막 4.5배? 5배도 아니고 4.5배, 6배 초반 이렇게 된 거예요. 애널리스트 어닝이 네. 아주 틀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팔아야 될 것인지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유지할 것인지 판단은 중학교 3학년 따님한테 물어봐도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얘기 안 그러니까 해도. 뭐 전자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오늘이 저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비록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투톱에 네네.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쏠림은 맞죠. 보면은 쏠림 맞는 거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 27일 날 우리가 네. 처음으로 4천이 대급한 게 아마 10월 27일 겁니다. 4천 얼마냐 이렇게까지 따지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기억 못해요. 4천 얼마 10월 27일은 기억합니다. 네. 그때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1월, 12월 1, 2, 3, 4 지금 6개월 되잖아요. 6개월 사이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2배나 올랐어요. 그 무거운 주식이 2배나 올랐어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는 4천에서 지금 6천이니까 50%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쏠림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50% 올랐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비슷해요. 2배 조금 더 올랐어요. 엄청난 아웃퍼폼.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 하이닉스를 집어넣는데 20%고 이게 비중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실현을 하는 모양새를 얼마 전까지 보인 거죠. 네. 절대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주가가 2배 올랐어요. 장보다 엄청 아웃퍼폼했어요. 이익 전망은 5배가 높아졌습니다. 네. 65조 보다 보니까 지금 300조, 250조니까 5배 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들의 종합된 시선은 디레이팅이죠. 리레이팅의 반대죠. 자꾸 리레이팅 얘기하는데 리레이팅하면 한국 만 되고요. 최소한 8천, 만 바로 되고요. 리레이팅이 아니고 사이클이라는 주식이라는 걸 머리에 담고 있더라도 네. 그래도 그거에 상담만 주더라도 그래도 8천 근처 7천 중반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전쟁이 한 번 휩쓸었기 때문에 그리고 4천에서 5천 가고 나서 5천에서 6천 가는 게 4천 되고 5천 가는 3개월 걸렸고 5천에서 6천 가는데 1개월 됐고 전쟁 맞았어요. 좀 속도가 빨랐다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이게 좀 된 건데 지금 2월, 3월, 4월 사이에 이익 전망이 삼성하이닉스가 평균 3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이 말이 되려면 이게 싸지 않다. 6배 초반, 4배, 4.5배가 싸지 않다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년도 이익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네. 내년 초반쯤 되니까 내년도 이익이 한 20% 빠지는 거야. 지금 예측보다. 음. 그러면 아마 주가가 더 가다가 더 갈 수도 있는데 도루아무타불이 아니도 다시 내려올 겁니다. 네. 지금 애널리스트 30몇 명 중에서 한 명만이 내년도 이익 전망이 한 20 몇 프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네, 근데 그분도 올해 이익은 310조 해가지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이익이 20 몇 프로 빠진다면 목표 네. 주가 30만 원 안 갈 겁니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근데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전제는 공급이 왕창 늘거나 수요가 왕창 빠져야 되는데 공급이 왕창 늘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수요가 무너질 거에 대한 컨선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심플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네. 펀딩이 잘 안 돼서
그러면 펀딩이 안 되면 자금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중에 자기 돈만 아니고 남의 돈 하는 업체들이 무너지면은 올 하반기 연말에 뭐 IPO하고 나발이 가면 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메랑이 우리한테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 중반쯤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경계를 갖는다. 근데 네. 올해는 이익이 좋다. 이런 양비론적인데 네. 어쨌든 바보가 아닌 이상 내년에 20% 빠진다 그러면 올해 연말쯤에는 주가는 지금보다 올라갔다 해도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근데 네. 그 확률은 지금은 10%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수요는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죠. 늘 그래 왔던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드 말고 우리 중국에서 네네. 또 대형 IPO들 나오면 그것의 흔들림은 누구는 있다, 아니 누구는 없다, 누구는 시간이 걸린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관계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자꾸 말을 이렇게 끝냐면은 목이 아파서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요 끝나고 김 회장님하고 또 녹화했거든요. 아. 네. 내일 우리 또 만나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몸을 살려야 되는데 네. 오늘 밤에도 여기 저기 PD 출신의 그 나가신 어디다가 얘기 안 할 테요. 밤에 8시 40분에 또 하나 있어. 몸을 좀 아껴야 돼요. 엄청 아. 바쁘신데요. 간단해 돼요. 네. 중요한 거냐면 아니 CXMT라고 대만 중국은 두 명이 있어요. CXMT하고 창신 메모리하고 양쯔 메모리 네. YMTC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에 두 가지가 있는데 CXMT는 D램이고 YMTC는 낸드예요. 근데 CXMT가 IPO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미뤄지는 것 같아요. 미뤄진다. 네,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것은 걔네들이 의미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려면 HBM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3세대 뒤져 있거든요. 네. 1년 내로 확 줄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걔네들이 신경 쓰이는 건 맞지만 네. 스케줄이 더 빨라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미국이 계속 제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걱정할 거는 중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테슬라가 인하우스 팹을 짓는 것이 5년 뒤에 5년 뒤에 네. 그 이슈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중국이 디스럽션 시킬 가능성은 그거 역시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서 가동이 돼 갖고 갑자기 물량이 왕창 늘어날 확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없다고 거의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만큼이나 얘네 확률은 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방정식에서 당분간 빼도 괜찮습니다. 아, 오히려 중국보다는 테슬라를 위시한 미국의 리쇼링에 대한 결과물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3년 플러스 알파 이후에 오. 근데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샀다라는 네, 네.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잘하셨네요. 있는데 본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얘기 어느 같은데, 정도 강화되고 네. 근데 이제 진짜 SK 하이닉스 주주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근데 옵션은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SK는 싸고요. 싸다고 말씀드리죠. 싸다고 해서 이게 바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SK하이닉스 100만 원 부른 사람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네. 그분도 참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맞았나 틀렸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맞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100만 원을 부를 때는 작년 11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 100만 원을 부를 때 오래된 이익 전망은 75조였어요. 지금 240조 얘기하면서 네. 목표 주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리고 200만 원 간다고 다른 거죠. 그 100만 원이 된 것은 그 부른 콜이 맞은 게 아니고 네. 이익이 75조가 300조가 되면서 그게 100만 원이 된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시고 이익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잘해서 제품을 잘 준비한 거 물론 70%지만 운칠 기산이잖아요. 네. 키는 뭐냐? 엔비디아한테 고마워야죠. 엔비디아가 옛날에 HBM이 부족하다, GPU가 꿈나 하다가 삼성이 못 따라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 KB 캐시가 더 필요해. 그러면서 삼성도 살려주고 HBM 못 만드는 삼성을 작년 하반기에 끌어올려놓고 지금은 HBM에 따라왔습니다만 그리고 가장 천덕꾸리였던 낸드가 있는데 낸드가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갑자기 HBM이나 DDR보다 훨씬 많은 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해 CES에서 이른바 네. 어려운 말인데 이게 명민준 씨 했을 때 제가 ICBM이 아니고 욕하지 말고 ICMS라고 이렇게 해도 이제 아는 건데 추론형이 되면서 메모리를 계층화해서 HBM 말고 일반 DRAM도 필요한데 낸드도 저 구석에 있지 말고 내 옆에 들어와. 그거를 1월 18일 날 발표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삼성 하이닉스 다 좋고 싼데 네. 승자는 낸드였죠. 그 샌디스크, 키옥시아. 근데 걔네들도 많이 올랐지만 샌디스크가 올라도 지금 PR이 11배 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 주가가 6배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외국 주식이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제가 누가 얘기할 때 올 초에 얘기할 때 올 초는 아니고 1월 중순 정도인데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누가 자꾸 물어보래 비공식적으로 800까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근데 $1,000 그때 PR이 10배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너나 나나 개나 소나 옆에 아줌마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돼가지고 새롭게 사는 건 안 할 것 같다. 네. 근데 프라피스 테이킹을 할지 안 할지는 분위기를 봐야지.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는 낸드였던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도 약간의 승자가 있죠. 키옥샤 지분을 갖고 있는데 키옥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 33%가 하이닉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승자냐면은 지금은 낸드의 승자고 네. 원인은 결국은 엔비디아 젠슨 때문에 덕을 네.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사우디의 USS 퀀시 회담 그만큼 작년에 깐부 회담이 사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복귀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이클의 모든 두려움은 어쨌든 D램의 현물 가격의 약간의 조정 가능성. 그렇죠. 그것을 장기 계약으로 얼마나 네네. 캐치업하느냐. 그것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4월 초에 현물 가격이 좀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죠. 네. 미국의 무슨 게임 사이트에 나가는 게 뭐 20% 빠졌다 그랬고 사실은 현물 가격이 게임 사이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5% 7% 빠졌어요. 네. 요가 4월 달에. 그런데 일단 현물 가격이 빠지면요. 지속적으로 빠지면 과거 패턴대로 보면은 거의 한 3개월 뒤에는 고정거래가건 분기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3개월 기다리면 고정거래 거의 예의 없이 10번에 9번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징조 전조라는 측면에서 어텐션 하는 거 맞아요. 우리 반도체도 키비, 캐시 어텐션 하는데 어텐션 왔는데 이번에는 좀 빠지고 나서 안 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현물 가격의 비중, 물량 비중 5%밖에 안 되는데 현물 가격 절대 가격이 네. 고정거래 계기가 너무 커. 근데 거기서 맨큰 데서 약간 20% 10% 빠져봤자 네. 고정거래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게 나왔죠. LTA. 네. 롱텀 어그리먼트라는 게 새롭게 나온 게 아닌데 롱텀 어그리먼트 맺는 기업이 우리 고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롱텀 어그리먼트 해봤자 간혹 내년 거 물량 부족해 땡기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작은 비중으로 1년짜리가 대다수였다고요. 네. 근데 올해 초 들어오면서 처음에 마이크론이 그런 얘기를 했고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도 그런 얘기하고 하이닉스도 나오잖아요. 이 비중이 30% 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도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물 가격 내려가고 좀 있다가 그게 같이 나왔어요. 거의 2, 3일 차이로. 그러니까 현물 가격 빠진 게 무시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괜찮아. 일단 1년짜리 플러스 3년짜리 있다면 3년은 잘 몰라도 1년짜리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도 이게 5% 10%는 아니고 그런 고종의 롱텀 어그리먼트 비중이 이건 다릅니다. 여기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10%도 안 되는 비중과 달리 이게 15%인지 20%인지 30%인지 알지 못해요. 많으면 40%일 수도 있는데 그 비중에 따라 갖고 생각보다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네.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번 달 중순에 공교롭게도 같이 나와갖고 네. 실적과 함께 좋은 반응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이 산업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그런 순간인데 지금은 현물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장기 계약이 메이크업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모든 계약이 장기 계약화되면 이 산업이 더 이상 성장 산업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커스터머가 장기 계약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아도 50% 넘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70%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걱정하죠. 그러니까요. 걱정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면 아마 가격을 많이 줘서 하다 보니까 60% 될 수 있어도 30-40% 정도에서 매니징 할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할 때 미니멈 플로우 프라이싱 준 지금 10불인데 내년도 어떻게 하니까 12.5불을 컨펌해라고 하는데 네. 그게 12.5가 픽스된 거 아니에요. 컨펌은 뭐냐면 지금 10불인데 25% 프라이스가 한다는 얘기는 네. 내년에 갔는데 10불이 갑자기 내년도 이맘때 8.5불이 되면은 12.5불 주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내려가더라도 이거는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는 거, 그 물량을 소화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현물 가격하고 LTA가 아닌 넌 LTA 쪽의 수급이 매월 어떻게 되는 것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롱텀 어그리먼트가 많다는 얘기는 내려갈 때 바텀을 높인다는 측면인 거지 어떤 가격이 영원히 픽스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완충망이 그래요? 완충이죠. 네. 본부장이 온몸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왜 정렬적이겠어요? 성함이 왜 정렬적이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생산이랑 가격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하이닉스는 조금 조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엇갈린 대응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박차를 가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일단 오랫동안 쉰 그 팹 중에서 평택 팹이 있어요. 네. 평택 팹이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평택 팹 중에서 팹4 네 번째 팹은 올해 가동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년도 가동이 될지 내후년 넘어갈지 좀 까리까리한데 좀 늦어져서 그게 평택 5예요. 그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상당히 삼성전자의 아웃풋이 늘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앞당겨요? 정으로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이게 내년도 생산이 될지가 참 까리까리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액티버티 평택 4 이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올해 내년 넘어갈 때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어그레시브 보이는 거는 저것 때문에 HBM. HBM이 베이스가 낮다가 이제 막 콜되고 뭐하고 뭐 생산성이 좋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도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다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생산성 증가가 높다고 생산량이 높다고 보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이닉스는 이미 HBM 다 들어갔잖아요. 더 들어갈 데 없는데 네. 보니까 HBM이 요즘에 가격이 오른 건 일반 디램이거든요. 그 지금 뭐 마진이 뭐 80%다 70%다 하면은 일반 디램 마진은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HBM 마진이 훨씬 낮을 거라고. HBM 마진이 50은 아닐지 몰라도 60 언저리 어떻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어떻게 됩니까? HBM 이미 자기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었고 네. 삼성이 들어오는데 HBM을 더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야 살짝 일반 디램으로 좀 엘로케이션 할까? 근데 이 제품이 있는데 HBM이 3이고 디램이 7이었어요.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HBM보다 디램이 좋으니까 요거 좀 1 빼가지고 요걸 줄까 할 수 있잖아요. 요거 1 빼더라도요. 디램 HBM 1 빼더라도 여기가 3개가 들어요. 근데 그렇게 1 빼고 3개 드리는데 가격이 많이 안 빠지면은 네. 마진이 더 높은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맥시마이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삼성보다는 이미 HBM에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더 늘리지 못하는 거면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막 됐기 때문에 아이씨 마진이 뭐 HBM이 그렇게 녹록지 않네. 녹록 나도 60%지만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롱텀으로 가야 돼.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 어저께 오픈 AI가 삼성전자랑 같이 하겠다고 뭐 이러잖아요. 오픈 AI가 잘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러면 서비스하게 이제 막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제 HBM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의 전략이 다른 거고요.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캐파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아웃풋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출하량이 그렇게 확확 늘지는 않습니다. HBM을 하는 과정에 다이 페널티가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D램 숫자가 3개에서 4개가 빠지기 때문에 네. 삼성의 겉의 모습하고 실제 아웃풋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파운드리 반응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최근에 중요한 것 같아요. 파운드. 네, 일론 머스크 발언도 있었고. 네. 네. 장기적으로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그 중국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로 신경 써라라는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쓴다고 뭐 되나? 신경 안 써도 안 보다 이거 안 돼. 신경 쓰든 안 쓰든 당분간 관계 없어요. 당분간 관계 없으면 괜찮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당분간. 앨런 머스크가 뭐 원래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설계하다가 잘 안 되면 엔비디아 갖다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한다는 게 지금 디램은 아닙니다. 뭐 휴대폰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뭐 로봇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겠다는 건데 설계는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옛날에 엔비디아 거 안 쓰 자기네 거 썼었어요. 그러다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결국 엔비디아 맡기고 엔비디아 파운드를 주고 얘네는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다시 해가지고 지금 자기네가 설계한 거를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TSMC하고 삼성이 주는데 삼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TSMC하고 삼성은 업앤러닝하는 캐퍼빌리티 능력이 아직 안 따라왔고 근데 TSMC는 다른 것도 신경 써주니까 엔비디아도 애플도 신경 써주니까 자기가 네. 충분히 못 받을 것 같고 네.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롱텀 5년 10년에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사람들 빼오든 장비 업체를 다 입도하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잖아요. 할 수 있죠. 왜 중국처럼 누가 제재합니까? 트럼프 벤스하고 척져가지고 배제당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기술적 문제 없어요. 사람만 되려면은 그 장비 업체 하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이게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업계에서는 10년 가봐야 된다. 뭐 배터리도 못했는데 배터리 못하는 거 반도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네. 배터리는 중국 거 대체하려고 하다가 좀 쉽게 하려고 했다가 큰 토가 다친 거고 반도체는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장비 업체들 다 미국에 있는 장비 업체들 끌어당기고 미국에 나와 있는 엔지니어에서 15년 된 사람들 오스틴 있는 사람들 모아서 네. 한 3년 하면은 5년 뒤부터 성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뭐죠? 5년 전까지는 성과가 안 나겠죠. 네.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요? TSM 삼성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고 TSMC가 캐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말 안 들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올터너티브 내지는 어떨 때는 뒤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삼성이
캐퍼빌리티가 올라오기만 하면 네. 삼성에서 잘하기만 하면은 향후 2년간은 상당한 기회를 볼 수도 있죠. 너무 삼성에 좋게 얘기했나? 꽃놀이 그 패네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에게 특히 삼성전자에게 기회다라고 계속해서 들리는데 그 시간은 골든 타임이 짧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파운드리 측면에서. 그냥 일본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아 주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미 그 올 연말 일부에서는 또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1년에 한 40조 매출합니다. 전체 매출이 좀 한 40조요? 적자잖아요. 투자를 하니까 에비타는 나와요. 밸류에이션 할 때는 에비타, 영업이익이 감가상각 더해서 거기에다가 얼마 배수를 치는데 TSMC나 뭐 SMIC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낮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예, 예. 그쵸. 그렇게 주면은 너 비슷하게 주면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요? 후발주자니까. 만약에 테슬라 그거를 메인으로 들어가고 TSM 제끼고 퀄컴 엔비디아 내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오면은 그럼 비슷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기대하는 거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는 안 드린 거죠. 그것까지 반영이 안 반영됐죠. 그런데 40몇 조, 50조 사이에 있는 거하고 에비타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걸 답더라도 이게 200조, 300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TSMC가 20배인데 이 PER로 네. 에비타는 더 낮겠습니다만 계속 계산하면은 100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게 원래 얼마냐? 별로 신경 안 쓴 사람이 3, 40조, 4, 50조니까 그게 한 5, 60조, 70조 정도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1000조잖아요. 네. 그 얼마죠? 한 10%? 7%? 7%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업사이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러프하게 적용하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네. 맥스 한 10%, 짧게 한 7% 정도. 7%. 근데 이게 또 너무 짜네, 김장현 씨 짜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짠 게 아니고 네. 이 선배들이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우리끼리 소통하는 거는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갖고 충분치 않죠. 우리끼리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작을 소자. 소통이라고. 외국인을 끌어당기는 소에서 벗어나야 돼. 네. 그런데 그 아까 이거 저기 7%는 짠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왔고 또 하나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27년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네. 28년, 29년, 2년 뒤에 테슬라가 잘 못해서 삼성전자의 의지가 더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아까 5%, 7%가 아니고 진짜 10% 이상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희 뷰는 그렇게까지 3년까지는 상상을 하지만 넘버화 시키는 건 재주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거 그러니까 요 말씀은 요거까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TSMC가 워낙 견고하죠. 네, 콘크리트 그렇죠. 같아요. 네네. 콘크리트 완전히 단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네. 가장 도전장을 내밀면서 네. 우리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 쏠림이 이 견고한 배 한 번 구멍이 뚫리면 와르르 되는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TSMC가 무너지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밸류에이션은 네. TSMC는 견고하는 게 디폴트고 삼성전자 갖고 밸류에이션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희망이론가요? 아니, 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능력이 바깥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TSMC하고 경차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더 벌어지기보다는 어쨌든 좁혀지지 않게 보면은 네. 시간이 삼성전자 편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동시에 아까 그 미국이나 이게 자기가 다 반도체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메모리는 아니더라도 네. 파운더리는 우리가 좀 해볼만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넘버가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네. 경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제가 테슬라가 안 들어오고 그랬으면 사실은 했는데 테슬라가 하면서 인텔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인텔을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우스웠어요. 예,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10년 뒤에 뭐냐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지. 물론 여기 30, 40대가 계시니까 내 생애 전에 삼성전자 그렇게 가시면 돼요. 30만 원이고 100만 원 갈 수도 있겠지. 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타임 호라이즌에 그 생각을 하는 거하고 네. 넘버화 시키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5년 뒤, 3년 뒤까지 예측을 못하고 얘기만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TSMC도 이런 건 있죠. TSMC도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애널리스트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다 책을 통해 보는데 상장이 TSMC가 94년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업변 러닝된 게 88년이고 94년인데 미국 상장 ADR이 97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TSMC나 파운드리 비즈니스 잘 모를 때인데 네. 걔네들도 밸류가 10배 초반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애플 잡고 이거 되면서 나중에 2000년 되면서 이게 갑자기 15배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15배를 땡길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누가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틀거지에 있다 그러면은 익스텐션 하더라도 10배 정도가 일단은 벌어보는 최고 아니냐. 8배 기준으로는 30만 원이고 10배 기준하면은 30만 원 후반. 네. 8배, 10배 이렇게 예측 나오는 정도까지는 상상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네. 기분 좋은 상상.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전자, 닉스가 2, 3년 뒤의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네네.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네. 독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데 현금 가지고. 그렇죠. 도움이 되면. 그들이 결국 M&A 할 거다라는 네.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격차를 따라잡는 거는 M&A가 훨씬 더 빨리 그 총명할 수 화면은 있잖아요. 그때 봅시다. 그렇죠. 아니 그 저기 네. 성과급 50조 주고 이거 말고 R&D 비용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면 네. M&A 한다는 거 한다 했잖아요. 삼성도 여태까지 그렇게 그쪽에 코어를 그렇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이닉스도 해본 적이 없죠. 뭐 하려고 계속 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보니까 자기 목 달라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TSMC도 중간에 클 때 돈을 많이 보니까 갑자기 주주한테 주주하고 종업원 환원해진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미국 상장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그쵸, 지난한 걸 문제라는 건 이제 진행했기 주가 때문에 측면에서 약간 부침이 예,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상상하고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 아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엄청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네. 방금 웃음이 터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요. 상당히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딴 데 가면 이거 3배입니다. 네. 자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으로 시장을 네. 들뜨겠었는데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네요. 예,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네. 빛을 발하게 될까요? 실적은 일단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아주 큰 임팩트가 더 있지 않고 어려운데 ADR 뭐 6월 7월에 한다는 게 네네. 오늘도 나왔죠. 3주 전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 분위기 나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미국 쪽에서 저기 마이크론하고 샌디스 가니까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는 없죠. 가볍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노조 파업도 없을 것 같고 그럼 뭐 먼저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5배가 아직 안 됩니다. 네, 뭐 싸죠. 5배가. 버는 거에 비하면.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많이 속된 말로 이제 말아 올려서 그러네요. 네, 삼성전자는 거의 아까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긴 세요. 네, 우리 본부장님 내일 세미나에도 나오시죠? 네네. 네,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투톱을 공략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최적의 전략일지. 최적의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1월 19일 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15만 원이고 이익 전망이 200조가 잘 안 될 때였어요. 혼자 상상을 해서 기분 좋은 상상으로 방송에서 얘기한 게 30만 원 있었어요. 삼성전자 30만 원 얘기하면서 그때는 상상이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본 내년도 실적 그 예측보다 2개월 지난 사이에 그 예측보다 높은 이익이 올해로 되는 게 거의 기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만 원 부른 게 아니고 예상한 상상이 이 상상이란 말은 빼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이게 가다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올해 그 주가의 피크라고 하는 걸 제가 찍긴 뭐하지만 저보고 만약에 꼭 집으라면은 이게 여름 가을 넘어갈 때까지 잘 안 되면은 무슨 이유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꽃을 피울 때 한번 크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환율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빨리 마무리되면 아직 희망을 버리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자기 포트에 뭐 80%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80%면 팔고 딴 거 살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그게 아니고 시장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정도라면은 오버웨이트라면은 어떤 액션을 특별히 안 취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왜 번다고 불안-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아하, 디스카운트 요인, 네, 디스카운트. 사이클. 우리가 삼성전자를 3배 PBR, 하이닉스를 2.8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다 물어보잖아요. ROE가 올해 40% 50%인데 어떻게 PBR은 ROE 나누기 ROE로 그냥 때리는 거를 보는데 ROE 밑에 또 하나가 돼 있죠. COE라고 요구 수익률. 불안하면 10몇 프로 할인하고 안 불안하면 8로 할인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제 국채 지수도 선유고 편입하고 하는데 네, 여전히
국채 지수 편입 아직 안 했잖아요. 아니 선진국 편입했습니다. 아 편입했나요? 네. MSCI 편입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수는 한국 주식은 아닌데 채권은 아 채권. 네. 그러니까 채권은 우선 환율이 영향 받는 거고 네. 환율 받으면 늘어나겠죠. 그게 4월 달부터 하는 거니까 기대했던 건데 3월 달에 그거 하기 전에 리스크 요인이 환율도 3월 달까지 피크였죠. 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제 들어오는 게 국채 지수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근데 주식적으로 밸류에이션 돼서 COE가 내려가는 건 물론 COE 안에 아래 리스크 프리 레이트니까 그 국채 수익률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게 COE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3점 몇이냐 4점 몇이냐보다 이게 더 6, 7%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같은 ROE 30%라도 PBR이 3배 갈 수도 2.7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의 마이크론은 비중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도 별 신경 안 쓰지만 한국에 40% 갖고 있는 게 계속 올라가면은 비중이 높아지면 자동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했던 게 3월까지였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리밸런스 끝나고 들어오면은 조금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COE가 내려가고 네. 같은 ROE에도 PBR이 조금 높아지면은 이전에 2.3배보다는 2.5배가 될 수 있겠죠. 속도에 붙이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현금 들어오시면은 그거 가지고 딴 걸 하시든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리레이팅의 가장 빠른 게 뭘까? 빠르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MSCI 편입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네네 그렇긴 하죠. 네, 리레이팅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그렇죠? 길게 보시면 뭐 괜찮습니다. 네, 오늘 김창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시장 많이 올라왔네요. 네. 네, 코스피는 0.3% 하락 약보합권에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한 2달 넘게 기획했던 그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편다성 아나운서도 기획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네, 저는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함께할 거고요. 네. 네,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그리고 빈센트 그리고 앞에 화면에 나오려나요? 네, 네, 어벤져스 네. 출동하니까요. 네. 저희는 내일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저거 더블밸력은 사진 보니까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오늘 이렇게 이발하고 이렇게 딱 2대8이 훨씬 더 이미지가 그러네요. 네, 친근해 보이네요. 오. 저 때보다 지금이.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군요. 오후장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